대가 엇갈린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이재명 지사, 경찰 수사에 상당한 불만이 있는 것 같습니다. 들어가면서 또 촛불 정신 정부의 경찰이 맞느냐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본인이 이 페이스북에 올린 글인데요. 자, 신영수 부국장 어떻습니까? 이 어떤 의미에서 이런 표현을 썼을까요? 그러니까 본인이 그 페이스북에 올린 글만 보면은 이제 본인에 대해서 압수수색이 있었고 그다음에 본인을 경찰에 출석을 해서 하는데 네. 다른 일반적인 이런 사건에 비하면은 수사가 좀 강도가 높다 그런 걸 의미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전 세상이 다 아다시피 지금 이재명 지사가 야당 출신도 아니고 지금 여당 출신 아닙니까? 예. 그런데 본인이 여당 소속 지방자치단체장이 경찰에 대해서 이런 불만을 토로했다. 그렇게 본다면은 이건 단순히 어떤 정치적인 그런 문제라기보다는 본인의 어떤 개인적인 차원의 감정이 많이 실린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근데 지금 뭐 본인이 받고 있는 그 혐의가 일단은 공식적으로 경찰 조사 대상으로 삼은 거는 선거법 위반 문제잖아요. 허위사실 공표 문제가 있고 거기에는 이제 지금 아까 앵커도 말씀하셨다시피 또 처음에 소개를 하셨다시피 형님의 강제 입원 사건, 그다음에 여배우와의 어떤 불륜 의혹이라든지 그런 문제, 또 그런 것들과 관련해가지고 이게 선거법 위반 사건이기 때문에 사실 경찰 입장에서는 이걸 조사하지 않을 수 없는 입장이고 또 12월 13일인가요? 잘 정확한지 모르겠는데 이게 이제 아마 공소시효가 만료가 되기 때문에 어쨌든 고소고발이 이루어진 사건에 대해서 수사를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서 어쨌든 그 현직 경기지사가 경권력에 대해서 이런 식의 불만을 표시한 것을 국민들은 어떤 시각으로 볼지 물론 뭐 이재명 지사를 갖다 저걸 지지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 기사의 이런 주장에 동의를 하겠지만 또 그렇지 않은 분들도 상당히 있을 것 같아서 이 기사의 이런 어떤 뭐라 그럴까요? 공개적인 공권력에 대한 그런 불만 표시가 꼭 좋게만 받아들여질지 그 부분 저희가 좀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자, 그와 관련해서 뭐 내부적인 불만, 개인적인 불만일지 모르겠습니다만 오늘 질문도 그런 게 있었습니다. 뭐 이재명 죽이기 프레임 아니냐, 이 탈당을 압박했지 않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질문이 있었는데 이 지사가 답한 게 있거든요. 그거 듣고 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재명 죽이기라는 프레임에 대해서는 지사님이 직접 좀 얘기 듣고 싶은데 기왕에 장이 있었으니까 이 말씀 꼭 한번 드리고 싶어요. 이런 사건에 대한 관심보다는 우리의 삶을, 나라의 미래를 어떻게 바꿀 것인가에 대한 관심이 좀 더 많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경기도가 추진하고 있는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 여기 관심 좀 가져주십시오. 국민의 것입니다. 누가 누구에게 나가라고 할 수 없고요. 이 나라는 국민의 것이기 때문에 어떤 국민도 다른 국민에게 대한민국을 나가라고 할 수 없습니다. 당이 국민의 것인데 누가 누굴 보고 나가라고 합니다. 고성국 박사님 어떻습니까? 이재명 지사가 오늘 들어가면서 이제 경기도 도정에 대한 이야기를 일단 언급을 했고요. 이 탈당 이야기에 대해서는 뭐 누가 나가라고 하느냐, 난 못 나가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경찰에 대한 불만과 이게 뭐 단순히 뭐 연관이 없다고 할 수도 없을 것 같은데. 뭐 단순히 그 경찰 약간 오버하고 있는 것 같다고 이재명 지사가 얘기한 경찰에 대한 불만 수준을 훨씬 넘어서 있는 다른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 장면만 보면 저 사람이 지금 경찰 수사 받으러 가는 사람인 것처럼 보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는 지금 자기 정치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경찰 수사와 관련해서는 이재명 지사가 그동안 이런저런 의혹이 제기될 때마다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거대 세력이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해왔어요. 그러니까 그 거대 세력은 뭐 보수 우파 세력을 지칭할 때도 있지만 이재명 지사의 의혹과 관련해서는 뭐 문재인 대통령 지지 세력도 상당히 많은 의혹을 제기했던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는 자기한테 의혹을 제기하거나 자기를 비판하는 사람은 다 거대 기득권 세력이다 이렇게 규정하고 지금 전쟁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지금 저 장면도 보면 이재명 지사가 이제 좌파 진영에 속해 있죠. 뭐 진보 진영에 속해 있지만 이 진영 전체를 자기가 어떻게든 함께 가겠다고 하는 그런 생각은 현 시점에서는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은 오로지 자기 세력, 이재명을 지지하는 세력을 어떻게 결속시켜서 지금과 같은 이 사법처리 구도와 국면을 정면 돌파할 것인가 오로지 여기에만 모든 관심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지사의 모든 메시지, 정치적 메시지는 다 자신을 지지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향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은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정말 뭐 필마단기로 활로를 뚫고 나가야 되는 이런 경우에는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생각해요. 아, 그렇습니까? 이제 그런 점에서 보면 아까 앵커께서 질문하신 이 경기도의 이 세금 문제 있잖아요. 그러니까 경제 정책을 갑자기 들고 나온 거 아닙니까?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 이 문제는 정말 불가피하면 문재인 정부와 정책적 대립각을 세우는 한이 있더라도 자기 길을 가겠다. 하는 것을 내심 깔고서 한 발언 같아요. 예, 그런 점에서 저는 이재명 지사가 뭐 그냥 이 정도에서 뭐 그냥 고개 숙이거나 대충 뭐 이럴 것 같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제부터가 그런 의미에서 정치의 시작이다. 뭐 그런 생각을 제가 하면서 오늘 봤습니다. 김부선 씨가 범죄자라고 빠졌다 이런 걸 보셨어요? 세금 옹호 결과를 부인한 셈이죠. 그거는 뭐 다 경찰에서 조사하면 밝혀질 일이고 인생지사다 세옹지마 아니겠습니까? 법과 원칙에 어긋나는 행정을 한 일이 없기 때문에 사필 규정일 것이라고 믿습니다. 만났던 사실은 변함이 없고 그 사람은 부인하는데 뭐 세상 이치가 이렇게 결국엔 권선징악이에요. 10월 4일 날 김부선 씨는 권선징악을 이야기했더니 오늘 이재명 지사는 세옹지마, 사필 규정을 이야기했습니다. 두 분이 계속해서 이렇게 맞부딪히는 그런 느낌이 좀 드네요. 자, 최주문 교수님, 어떻습니까? 이 김부선 씨의 이야기에 대해서 이제 이재명 지사는 뭐 굳이 받아치지 않는 형식을 취했거든요. 그렇죠. 근데 본인도 거기에 대해서 뭐 아주 떳떳하다는 느낌을 많이 주네요. 저런 걸 보면.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본인이 병원까지 가서 그렇게 조사를 받은 이유가, 검사를 받은 이유가 뭐겠습니까? 물론 뭐 그거는 본인이 그 의사를 데리고 와서 했기 때문에 뭐 공정성에 시비가 될 수는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하는 것은 그런 논란을 조기에 차단하려는 의도가 있지 않겠습니까? 김부선 씨가 저런 아주 좀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그런 부분들을 좀 강조하면서 이재명 지사에 대한 흠집을 내려고 하니까 저런 부분이 커지면 커질수록 그럼 여러 가지 말이 나오잖아요. 여러 가지 말이 만들어지고 그런 상황에서 계속 있는 것은 본인한테 불리하다고 판단했을 것이고 그런 차원에서 아마 조기에 차단하기 위해서 스스로 그런 결정을 한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일일이 응대하는 것이 본인한테 결국 유리하지 않아요. 예컨대 김부선 씨하고 이재명 씨하고 지금 저렇게 이런 있다고 주장한 배우 김부선 씨가 이 지사는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김 씨는 오늘 자신의 SNS에 점 빼느라 수고했다면서 거짓말을 덮으려 또 다른 거짓말을 할수록 업보가 커질 텐데 안타깝다는 내용으로 이 지사를 겨냥한 글을 올렸습니다. 김 씨의 글은 지난 16일 아주대병원 의료진이 이 지사의 신체를 검증한 결과 점의 흔적이 보이지 않고 레이저 흔적이나 수술 봉합, 절제